제가 전자기파를 어디다 쓴다고 했냐면 대표적으로 방송통신에 쓴다고 했죠. 자,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빠르게. 이게 뭐냐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송신? 신호를 보내다. 수신? 신호를 받다. 그럼 여기서 신호가 뭐냐면, 그러니까 저 송신 안테나에서 수신 안테나로 이렇게 넘어간 개가 뭐냐면 전파, 전자기파, 그 중에 전파. 왜냐면 전파가 제일 적절하니까. 감마선은 쏠 수는 없잖아. 뭐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엑선 쏘고 뭐 뼈 촬영하게?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전파를 주로 쏘는데, 전자기파죠 이것도. 송신 안테나에서 수신 안테나로 어떤 식으로 전파가 날아가는지 그걸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어때서 수신 안테나에서 그걸 수용할 수 있는지. 자, 방송국 놈들. 아, 대충 그릴게요. 아, 트러스 구조 그리려고 했는데 엉망이네. 뭔지 알겠죠, 그 대략? 이런 거. 여기 방송국. 이런 거. 상징적으로 그린 거야. 여기 성시경. 라디오 방송. 잘 자요? 이랬어. 마이크에다 대고. 그렇게 경멸한 눈으로 보지 말라니까. 오늘따라 이상하네. 아니, 그냥 사례를 드는 거니까. 잘 자요? 이랬어.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럼 그 잘 자요 하는 소리가, 잘 자요라는 그 소리가 신호지. 소리 신호. 마이크에 닿아서 뭘로 바뀐다? 전기 신호로 바뀌어. 이때 바뀌는 원리는 패러데이 법칙. 전자균현상으로. 그럼 교류 전기가 생겨. 그게 전선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거를 이제 이쪽으로 보내는 거지. 여기로. 그럼 여기서 요거지, 요거. 요 꼭다리가 이거. 알겠지? 그럼 저 안에 뭐 들어있어? 도선이니까. 양성자도 있고, 전자도 있지, 원자. 그럼 여기서 전자만 그리면 돼. 이거. 아주 많은 전자가 들어있을 텐데, 한 녀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만 보는 거야. 나머지 다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될 테니까. 그지? 한 놈만 패는 거야. 그럼 전자가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잘 자요 때문에 교류 전기가 생겨갖고, 처음에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한다고 하자. 교류 전기가 생겨서. 저게 전자 이동이야.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그지? 그러면 저거에 대응하여 전류 방향은 반대 방향이야. 붙자.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 거야. 전자 이동의 반대 방향이 전류 현상이죠. 그러면 전류가 형성되면 그 주변에 뭐 생긴다? 예, 자기장 생겨. 어느 쪽이지? 이건가? 확인해봐. 이거 맞아? 예, 이렇게 잡아야죠. 앙페르 법칙. 저렇게 자기장 생겨. 뭐라고 이거? 자기장. 순서가 뭔지 알겠지?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자, 이러면은 자기장 생겨요. 생겼죠? 근데 저러고 그냥 계속 저 방향으로 가버리면, 저 V의 방향으로. 그럼 이건 그냥 직류지. 근데 방금 무슨 신호라 했어? 직류가 아니라. 잘 자요? 흔들리니까? 교류, 패러데이. 그럼 교류니까 그 다음 장면. 역시 송신 안테나에서 다음 장면이야. 첫 번째, 두 번째 장면이야. 그럼 전자가 교류니까 가다가 저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전자가. 가다가 멈추고, 되돌아오는 거야. 그럼 전자 이동 방향은 이번엔 아래. 이렇게요. 이럴 때도 있다는 거지. 어떤 순간에는. 그럼 저러면 이번엔 전류 방향이 위쪽이죠. 그럼 이거에 대응해서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그려야죠. 이거 손을 잡으면. 맞죠? 이러면 여기 자기장이 생기죠. 자, 이 자기장을 B'이라고 하겠습니다. 맞죠? 자, 이거 처음 장면. 성시경의 그 신호, 잘 자요 신호, 그거 전기 신호로 바꾼 거야, 지금. 소리 신호를. 그럼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 장면,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 장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다 누구에 대응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소리를 넣을 때마다 그거에 대응한 전기 신호가 만들어지니까 그 전기 신호는 결국 이 라디오 방송, 이 소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교류 신호야. 그걸 기억해? 알겠지? 그럼 이거 뭐라고? 방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니, 계속? 이랬다가, 다음 이랬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전자가. 전류도 왔다 갔다 하고, 자기장도 방향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럼 이거 뭐라 부르면 돼? 자기장의 변화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장의 변화라고 부르면 된다고. 알겠지? 그럼 자기장의 변화는 뭘 만든다? 예, 교류 전류를 만들죠. 근데 패러데이 법칙은 원래 그 오리지널 내용이 뭐냐면 원래 내용이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키면 도선의 전류가 흘렀죠. 금속이나 도선에. 그죠? 근데 맥스웰의 주장은 뭐죠? 도선의 전기가 생기는 게 아니라 공간에 생긴다는 거야. 전기적 현상이. 텅 빈 공간에. 왜냐면 도선이 없잖아, 주변 공간에는. 근데 자기장 이 현상은 주변으로 뿌려지고 변화 현상이. 그지? 그럼 이 자기장 변화 현상에 대해 원래는 도선이 있어야 그쪽에 전류가 생길 건데 도선을 매개로 해서 전류가 왔다 갔다. 이게 아니라 도선이 없더라도 공간에 그냥 전기적인 어떤 특성이 뿌려질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패러데이하고 약간 다른 개념인 거지. 도선에 생기느냐 공간에 생기느냐 이 차이인 거지. 알겠죠? 그런데 그러면 공간에 생기고 도선에 안 생기고 공간에 생기니까 그러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어째서? 도선에 전류가 흐르지. 텅 빈 공간에 무슨 전기가 생겨. 그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맥스웰은 뚝심 있게 공간에 생긴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류가 아니라 뭐다? 전기장 현상이 생긴다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자기장의 이 변화가 전기장의 변화를 일으킨다. 즉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이런 거야. 물리학초에 가면 전기장이라는 개념을 배워요. 전기장이란 개념. 그 전기장이 결국 그 자기장이 뭐였냐? 그러니까 자성체가 자기력을 받는 공간. 이거 자기장이라 했지? 그럼 전기장은? 전하가 전기력을 받는 공간. 거기 뭐란다? 전기장. 여기서 만약에 전기장 안에다가 양전을 딱 놓으면 얘가 힘을 받아서 이동해. F와 S가 발생해. 그럼 뭐 생겨? F와 S니까. 곱하면 1. 1은 세 글자로 에너지. 전기장은 에너지가 있는 곳이야. 전기장은 에너지가 있는 곳이야. 전기장을 형성한다는 뜻은 에너지를 만든다는 뜻이야. 알았지? 전기장을 생성한다고. 정확하게는 전류라기보다는.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 뜻이죠. 전기 에너지를. 알겠어요? 그것을 다시 전기 에너지를 이게 교류의 형태로 나타나니까 왜냐면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나므로 교류의 형태로 전기장이 형성이 되면 저 전기장도 교류 형태의 전기장이고 그러면 그 교류의 전기장은 다시 앙페르 법칙에 의해서 전기는 다시 뭘 만든다?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것을 뭐 한다고요? 반복한다. 이렇게 해서 나가는 이 현상을 뭐라 한다? 공간의 주변에 뿌려지는 현상을 전자기파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지금 성시경이 잘 자요 한 번 했다고 전자기파가 만들어진 거야. 아까 그 방송국에서 잘 자요? 이랬더니 여기 안테나에서 전자기파 빡 뿌린 거야. 무슨 전자기파? 잘 자요가 들어있는 잘 자요에 대응하는 전자기파가 나간 거야. 공중으로. 이게. 알겠지? 되게 거창하다. 그치? 그리고 전자기파는 여기서는 어떤 형태라고요? 여기서는 전파의 형태예요. 요 경우에 한해서는요. 주로 방송통신에는 전파를 많이 씁니다. 됐죠? 그래서 전자기파가 이제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가볼까요, 위로? 이 나가는 거죠, 전자기파가. 야, 파동으로 그냥 그리는 거야? 그럼 가다 보면은 여기 우리 집 있어, 아파트. 여기 아파트에 옥상에 안 가봤지? 못 올라가야지. 문 닫아가지고. 안테나 있거든. 옛날 버전은 이런 게 많아. 뭔지 알지, 저거? 생선가시처럼 생긴. 뭔지 알지? 이런 것도 있고, 요새 조금 약간 세련된 애들은 이렇게 동그란 것도 있어. 이게 아까 헤르츠의 그 2차 회로에서 받는 모양하고 비슷하지? 링 모양으로. 그 가운데를 통과하면은 저기 전기 생긴다 이거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냥 이렇게 직선 형태도 있고. 여러분들 가정집에 보면 라디오 있죠, 라디오. 라디오도 이렇게 딱 열면은 안테나가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쫙 펴지는 게 있지? 그것도 일종의 뭐니? 너네 집에 라디오의 안테나지. 전파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 전파가 너네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갈 수도 있어. 근데 요새는 여기서 받아가지고 위쪽으로 내려가지고 이제 각 가정으로 이제 보내주는 경우도 많아. 그럼 연결하면 이제 그 나오는 거지. 알았어? 그럼 여기 라디오가 있을 거란 말이야. 뭐 여기에 직접 안테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받아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이쪽으로 넘길 수도 있고 다양하게. 그럼 여기서 지금 뭐 한 거니? 송신한 거고 이거는 수신한 거야. 알겠지? 그럼 저기 날아갈 때 이거 송신
이거 수신인데. 이 날아가는 이 중간에 얘가 전자기파이자 전파야. 이게 잘 자요가 지금 실린 거야. 응. 그럼 저기 이제 수신하면 이쪽이지. 수신 갑니다. 전자기파가 지나간다고. 그럼 전자기파 아까 모양 봤지, 우리?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이렇게 생겼지?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생겼죠? 이런 식으로. 봉투 열렸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그 옆으로는 또 이렇게 생겼지? 자, 이게 위치축이에요. 광속축. 맞죠? 그리고 지금 내가 두 개만 그린 거야. 여기 다 반복적으로 좌우에 다 그려야 돼, 원래는. 그냥 있다고 생각해. 생략한 것 뿐입니다. 됐어? 자, 이건 무슨 파동이냐면 전기파동이에요. 자기파동으로 해도 되는데 전기파동도 가능해요. 전기장파동. 그죠? 그러면 전기장파동으로 가볼게요. 확대. 자, 이게 좀 어렵습니다.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빠르게 보고. 여기다가 전자를 하나 올리세요. 제가 아까 최대 변이 지점에다가 이렇게 그렸죠? 직선 하나 딱 올렸죠? 저 길이가 진폭이죠?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저 화살표 빨간색 화살표가 뭐냐? 이게 전기장의 방향입니다. 전기장 방향. 근데 솔직히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전기장 방향. 그럼 저게 뭐냐? 전기장 방향이. 이것도 우리 배운 겁니다. 언제? 다이오드 할 때. 영상을 봤으면 알 겁니다. 자, 이거는 플러스 극판. 이건 마이너스 극판. 요 둘 사이에는 요 방향으로 전기장 방향이 형성돼. 이게 전기장 방향이야.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왜냐하면 여기다가 양전압을 놨을 때 어디로 힘 받니? 위로 받니? 아래로 받니? 네, 힘을 위로 받지? 그지? 누구를 놓았을 때? 양전하를 놓았을 때 양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 그것을 전기장의 방향이라고 정했어. 물리학자들이. 그걸 표시한 게 이거야. 하얀 선. 위로 받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쪽 위로 화살표 그린 거야. 그럼 여기 다 들어가는 거야, 선이. 하얀 선이. 그럼 여기 노트는 하여튼 사이에 놓으면은 무조건 저 화살표 흰색 방향이랑 맞는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게 돼. 그럼 만약 전자로 하면 어떻게 되지? 반대로 받겠지? 그럼 저 화살표, 흰색 화살표 방향하고 반대로 전기력이 형성돼. 알겠지? 이 얘기를 해준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이 빨간색이 이 하얀색이야. 같은 거.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극이지? 플러스 극. 여기가 무슨 극이지? 마이너스 극이란 얘기야.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화살표 머리가 있는 곳. 됐니? 그럼 여기다 만약에 전자가 있으면 얘지. 어디로 힘받아? 아래로. 이렇게요. 그럼 절로 가속이 붙죠? 그럼 절로 가속이 붙으면 당연히 저쪽으로, 당연히 저쪽으로 이동 시작이죠. 그럼 절로 이동하면 전류 방향은 무조건 반대죠? 맞죠? 그럼 이 얘기 무슨 말이죠? 전기장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같다는 뜻이에요. 그냥 이거 전기 생긴다고요. 됐죠? 그럼 전기 생겼으니까 이 상태에서 일단 이쪽으로 전류가 발생했고, 밑에는 이 파동이 여기 가만 안 있고요. 이동하죠. 그럼 이동하면 이번에는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리고 여기 뭐 있어요? 광속 쭉 그리고요. 자, 여기 확대하면 여기 전자를 놨을 때 이제 좀 빨리 할게요. 자, 전기장 방향은 축에서 항상 변이 쪽으로, 마루나 고리 있는 쪽으로 보내면 돼. 어느 쪽이야, 그럼? 아래쪽으로. 그러면 이동 방향은 위쪽이고,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은 아래쪽. 그지? 그러면 이게 두 번째 장면. 그럼 전자기파가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흘러 들어가면은 이거였다가 이러지? 그럼 그때마다 첫 번째 장면, 두 번째 장면, 첫 번째 장면, 두 번째 장면, 전자가 위로 아래로 전류를 만들어내. 그게 뭐야?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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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래. 이거 뭐야? 교류. 교류 신호. 근데 이게 전자기파의 대용에서 만들었다고. 알았지? 그래서 여기 이제 안테나에 교류 신호가 발생하면 그 교류 신호가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야, 라디오로.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 전파가 이게 수신 안테나가 라디오에 직접 달려있으면 라디오에 직접적으로 이걸 만들어내는 거야, 수신 안테나에서. 그럼 라디오로 바로 들어가겠지, 교류 전개가. 그거를 이제 스피커에서 뭐 하는 거니? 출력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성시경의 잘 자요 신호가 실려있는 전파였다고. 그거를 잘 자요 전기 신호로 다시 바꾼 거야. 그 잘 자요 전기 신호를 잘 자요 소리 수출력으로 다시 바꿔서 이제 여러분들 귀 속으로 때려준 거야. 꽂아준 거야. 그럼 성시경은 분명히 방송국에 있었는데 잘 자요 했는데 그 한마디에 전파가 미친 속도로 올 거 아니야. 그럼 바로 여기서 어떻게 들려? 잘 자요가 들리는 거지. 되게 신기한 현상이지. 왜냐하면 선이 연결되지도 않았는데 저쪽에서 잘 자요 했던 게 이쪽으로 그대로 넘어와서 잘 자요가 들리잖아. 이게 방송통신 기술이라고. 이제 이걸 라디오 대신에 뭘로 바꾸는 거니? 출력하는 방식을 TV로 바꾸면 뭐도 같이 나와? 화면도 같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요새는 어떻게 되고 있어? 전파로 안 쏘고 잘? 공중파라고 하지? 들어봤니? 공중파? KBS, MBC. 걔네가 옛날에 전통적으로 계속 이렇게 보냈던 거야. 근데 이제는 공중파로 잘 안 하지. 뭘 하니? 광통신, 인터넷. 지하에 내설돼 있는. 그쪽으로 통신 신호를 보내가지고 그걸로 뭐 하는 거야? TV. 이렇게 출력하는 거라고. 넷플릭스 뭐 이런 거.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다고. 방송통신의 어떤 기술이나 이런 시스템을 다 이제 더 개발해가지고 알아내서. 알았죠? 이게 전자기파의 송신과 수신에 대한 기본 개념인데,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게 얘기한 거다. 아마 여러분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요, 이 앞에 이제 있던 전자기파의 모양, 형태, 파장이 어떻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파장이 길고 짧음에 따라 전자기파의 종류들, 그리고 사례들. 자, 이게 시험 나올 거예요.